믿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15년 차 유엔 직원이 중앙아시아의 작은 마을 창고에 서 있습니다. 80년 전 기차에서 숨겨왔다는 김치 항아리 앞에서요. 이게 진짜일 리 없어. 의심스러웠던 그는 뚜껑을 여는 순간 말을 잃습니다. 3년간 수십 개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실패만 했던 그에게 이건 마지막 기회였어요. 또 실패하면 직장을 잃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이 담그는 김치, 20집이 함께 키운다는 아이들, 그리고 새벽 4시 보고서를 쓰다 떨리는 손. 결국 그가 내린 결정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윗사람들의 허락을 받았을까요? 세계가 주목한 그 마을의 진실,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로시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유엔 개발계획 중앙아시아 지역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일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년 가을, 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지난 3년간 맡았던 소수민족 지원 프로젝트가 연달아 실패했거든요. 타지키스탄 사업은 부정부패로 무산됐고, 최근 카자흐스탄 프로젝트는 주민 반발로 중단됐습니다. 상사인 카림 박사는 저를 불렀어요. 마르코, 솔직히 말하지. 본부 평가가 좋지 않아. 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6개월 안에 성공 가능한 지원 모델을 만들어내게. 실패하면 말을 멈췄지만 의미는 분명했죠. 해고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15년 경력의 전문가였지만 솔직히 지쳐 있었어요. 매번 좋은 의도로 시작한 프로젝트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너졌죠. 부패, 문화적 갈등, 주민 무관심.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자료를 뒤졌어요. 카자흐스탄 소수민족 통계를 펼쳐놓고 희망을 찾았죠. 솔직히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또 실패하면 40대 중반의 경력이 끝나는 건가? 그때 이상한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려인이라는 집단이었어요. 인구 1%도 안 되는데 대학 진학률 87%, 범죄율 0.2%, 평균 소득 상위 20%였죠. 통계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15년간 본 소수민족 중 이런 곳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3번 확인해도 숫자는 같았습니다. 다음날 현지 직원 아이굴에게 물었어요. 고려인 아세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은 공부 잘하고 김치는 맛있고요. 김치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이탈리아인인 저는 음식과 문화의 관계를 잘 알았어요. 음식이 정체성이라는 것을요. 저는 카림 박사에게 제안했습니다. 고려인 공동체를 조사하겠습니다. 우슈톱의 마을에서 성공 요인을 찾겠어요. 카림 박사는 회의적이었어요. 마르코, 이번이 마지막이야. 확실한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예, 이번엔 다를 겁니다. 일주일 후 우슈토베로 향했습니다. 통역사레나와 3시간을 달렸어요. 창밖 마을들은 모두 가난하고 낙후되어 보였죠. 제가 실패했던 지역들과 비슷했어요. 불안했습니다. 통계가 좋다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우슈톱의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확실히 달랐어요. 깔끔한 길, 잘 관리된 집들, 담장의 꽃들, 마을 광장 표지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글, 러시아어, 카자흐어로 쓰여 있었죠. 이곳은 고려인의 마을입니다. 우리는 1937년부터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여기엔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제 마지막 기회가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마을 중심부에서 만난 김표도르는 60대 중반의 공동체 센터 책임자였습니다. 유엔에서 오셨다니 영광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지만 저는 속으로 냉소적이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겉으로만 반갑게 맞아주고 나중엔 돈 달라고 하겠지. 지난 3년간 수십 개 마을을 방문했어요. 처음엔 모두 환영했죠. 하지만 결국 지원금 따먹기, 파벌 싸움뿐이었습니다.
표도르 씨가 센터 벽면에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1937년 스탈린이 조상들을 화물 열차에 실었죠. 도착한 곳은 황무지였어요. 저는 들은 척했지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소수민족은 모두 비극적 역사를 갖고 있죠. 그런데 표도르 씨의 다음 말이 귀를 잡아 끌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의 방식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죠. 포기하지 않고요. 한국 사람의 방식?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민족주의적 수사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표도르 씨는 저를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고려김치라는 작은 공장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강렬한 발효 냄새가 났습니다. 수십 개 항아리가 줄지어 있었고 10명쯤 되는 여성들이 일하고 있었죠. 공장장 박 올가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 김치는 할머니 비법으로 만들어요. 알마티 전체가 찼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요? 누가 여기 와서 김치를 사요? 올가는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월 매출 기록이었죠. 숫자가 생각보다 컸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한쪽에는 막걸리를 만드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한 잔 권하더군요. 달콤하면서 톡 쏘는 맛이었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은 마을 학교였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났는데 한 교실에서 여전히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20명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죠. 표도르 씨가 설명했습니다. 주 3회 방과 후에 한글을 가르쳐요. 아이들은 자기 뿌리를 알아야 하니까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왜 한국어를 배워요? 시간 낭비 아닌가요? 표도르 씨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어를 잃으면 정체성도 잃어요. 우리는 고려인입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정체성 타령이구나. 지난 프로젝트에서도 똑같은 말을 들었죠. 정체성, 전통, 문화.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먼저잖아요. 그날 저녁 표도르 씨는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식탁에는 김치, 나물, 고기 요리가 차려져 있었어요. 세 자녀가 함께했죠. 첫째는 의사, 둘째는 한국 기업 직원, 막내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는 표도르 씨에게 물었어요. 자녀 교육의 비결이 뭔가요? 솔직히 궁금해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물은 거였죠. 하지만 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공동체로 움직이죠. 제 아이들 학비를 마을 20가구가 도왔어요. 저도 다른 아이들을 돕고요. 우리는 함께 키웁니다. 20가구가 남의 자식 학비를 댔다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본 공동체들은 서로 경쟁하고 질투했거든요. 함께 키운다는 건 말뿐이었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레나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확신이 안 서요. 레나는 웃었습니다. 고려인들은 진짜예요. 저는 침묵했죠. 모든 공동체가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말하니까요. 그날 밤 노트북을 켰지만 뭘 써야 할지 몰랐어요. 긍정적으로 쓰자니 확신이 없고 부정적으로 쓰자니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의심과 호기심이 싸우고 있었어요. 혹시 이번엔 정말 다를까? 6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고 제 미래는 이 작은 마을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남은 시간 5개월 반. 너무 짧습니다. 표도르 씨에게 전화했어요. 마을 노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는 할머니 한 분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죠. 마을 외곽의 작은 한옥으로 향했어요. 관광객용 쇼케이스겠지 싶었는데 안은 달랐습니다. 90세가 넘어 보이는 최엘레나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셨어요. 1930년 연해주에서 태어나 1937년 기차에 실렸다고 했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요. 저는 형식적으로 들었어요. 80년 전 일이 지금과 무슨 상관일까요? 그런데 할머니의 말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우리가 살아남은 건 김치 때문이에요. 김치요? 할머니는 설명했죠. 첫 겨울에 영양 부족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어머니들이 풀을 캐서 김치를 담갔고 그게 우리를 살렸습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과장 아닐까요? 할머니는 작은 항아리를 가져왔습니다. 80년 된 장독이에요. 뚜껑을 열자 된장 냄새가 났어요. 이걸 4대째 이어왔어요. 이게 우리가 고려인인 이유예요. 80년간 된장을 이어왔다고요? 제가 그동안 본 공동체들은 2년도 못 버텼는데 할머니는 말했어요. 소련 시절 한국 음식 만들면 위험했지만 숨어서 만들었어요. 우리가 음식을 잊으면 우리가 누군지 잊어버리니까요. 정말 죽는 거예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객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낡은 종이를 꺼냈어요. 1945년 어머니가 쓴 거래요. 글을 몰랐지만 한글로 썼대요.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밖에서 담배를 꺼냈어요. 10년 만이었죠. 왜 흔들리는 거지? 레나가 나와서 물었지만 괜찮다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냉소주의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80년 된 장독, 삐뚤삐뚤한 한글. 이건 조작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오후 마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50명 넘는 주민이 모였어요. 첫 안건은 대학생 5명의 장학금이었죠. 즉시 여러 가구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50요. 저희도요. 30분 만에 돈이 모였어요. 장부 기록, 영수증 발행. 투명했습니다. 저는 지켜보면서 놀랐어요. 연극이 아니었어요. 한 노인이 말했어요. 우리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예요. 오늘 내가 돕고 내일 내가 도움받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공동체구나. 제가 3년간 찾던 게 이거였어요. 말이 아니라 실천이었죠. 하지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걸 다른 곳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건 80년간 쌓인 건데 6개월 만에 복제할 수 있을까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죠? 그날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안에 냉소주의자와 희망을 품기 시작한 사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김치 공장, 한글 학교, 식당.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함께 살아요. 그날 아침 카린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르코, 진행은 어때? 본부에서 중간 보고서를 요구하네. 2주 안에 제출해야 해. 2주요? 아직 결론을 내리기 이른데요. 카린 박사는 단호했습니다. 자네 시간이 많지 않아. 이 프로젝트가 성공 가능한지 판단해야 해. 본부는 기다려주지 않아.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뭘 써야 하죠? 왜 특별한지,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실패하는 건가? 레나가 커피를 가져왔지만 저는 짜증만 났어요. 쉽게 말하네요. 제 경력이 걸린 문제거든요. 레나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오후에 표도르 씨가 찾아왔습니다. 로시 씨, 오늘 김장하는 날이에요. 저는 그냥 따라갔어요. 보고서보다 나을 것 같았거든요. 마을 광장에 1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비닐을 깔고 배추를 쌓아놓았어요. 마을 전체가 함께 김장을 해요. 표도르 씨가 말했죠. 혼자 사는 어르신들 것도 담그고요. 사람들이 배추를 씻기 시작했어요. 양념 만들고 무 썰고. 체계적이지만 분위기는 축제 같았죠. 한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양념 버무리는 거 도와줘요. 저는 어색하게 고무장갑을 끼고 일했어요.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돕고 아이들이 심부름을 하고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김치찌개를 끓여서 모두에게 나눠줬어요. 저도 한 그릇 받았죠. 옆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제 민수가 대학 합격했대요. 정말요? 다음 주 잔치 때 축의금 준비해야죠. 남의 자식 합격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질투나 시기가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김장이 계속됐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했어요. 손이 시렸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끝났어요. 사람들이 김치를 가져갔지만 10개는 트럭에 실었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댁에 갖다 드려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5집을 돌았어요. 70세 넘은 독거노인들이었죠. 모두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하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멀리 알마티, 타슈켄트에 있지만 마을이 가족이에요. 외롭지 않아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 80년간 만들어진 유대감. 이게 통계로 나타나지 않는 힘이었어요. 제가 찾던 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늘 본 걸 어떻게 보고서로 쓰죠? 김장하며 웃던 사람들, 독거노인의 눈물. 이런 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나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린 박사였어요. 마르코, 보고서는 작성 중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본부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두려웠어요. 그날 밤 고민했습니다. 냉정한 분석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제가 본 진실을 믿을 것인가? 3일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보고서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커피잔이 쌓였고 눈은 충혈됐죠. 안전한 보고서를 쓸 수도 있었어요. 고려인은 특수 사례, 복제 불가능, 프로젝트 보류 권고. 이렇게 쓰면 본부는 이해할 겁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새벽 4시, 창밖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김치 공장 준비를 하는 거겠죠. 80년간 매일 아침.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진실을 외면하는 제 자신이었어요. 저는 새 파일을 열고 진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인 성공의 핵심은 음식 문화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정체성을 지키고 공동체를 형성한 겁니다. 80년 된 장독, 매주회의, 함께하는 김장. 제가 본 모든 것을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썼습니다. 핵심 발견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누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였고 그 신뢰가 교육, 경제, 사회로 확산됐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20페이지를 썼어요. 그리고 결론을 작성했죠. 적용 가능성 복제는 불가능하지만 배울 수는 있습니다. 핵심은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와 공유 방식입니다. 다시 읽었어요. 본부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실이었어요. 오전 9시 카린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보고서 완성했습니다. 파일을 전송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제 경력이 이 보고서에 달렸죠. 1시간 후 카린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상으로 올 수 있나? 본부 사람들이 질문이 있대. 화면에 5명이 보였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죠. 프로그램 디렉터가 먼저 말했습니다. 로시 씨, 흥미로운 보고서네요. 하지만 실행 계획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프로젝트로 만들죠? 저는 심호흡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6개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고려인들은 80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각 공동체가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는 겁니다. 한 심사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측정 가능한 성과는요? 우리는 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성과는 통계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뢰는 숫자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신뢰가 쌓이면 결국 모든 지표가 개선됩니다. 고려인들이 증명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솔직했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카린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료 여러분, 로시는 용기 있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말했죠.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 디렉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시 씨,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라고 확신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했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려인들을 보면서 배웠어요. 확신이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요. 또 침묵이 흘렀어요. 프로그램 디렉터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고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6개월 연장을 승인하겠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진실을 말했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을로 향했습니다. 표도르 씨에게 알려야 했어요. 한 달 후 카자흐스탄 남부 던간족 마을에 있었습니다. 고려인 모델을 적용할 첫 시도였죠. 던간족은 중국계 무슬림입니다. 19세기에 중앙아시아로 이주했어요. 고려인처럼 이주 역사가 있지만 높은 실업률, 낮은 교육률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저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고려인에게서 배웠으니까요. 음식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면 됩니다. 간단하죠. 마을 장로 아흐마드를 만나 제안했고 그는 동의했습니다. 저는 표도르 씨를 초청했어요. 고려인의 경험을 나눠달라고요. 표도르 씨는 기꺼이 왔습니다. 마을 광장에 50명이 모였습니다. 표도르 씨가 김장하는 법을 시연했어요. 던간족 사람들은 신기하게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희는 배추를 안 먹는데요. 우리 음식은 빵이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빵으로 하면 되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다음 주 빵 만들기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던간족은 전통 빵난을 구워요. 하지만 던간족 여성들은 각자 집에서 빵을 굽는 게 익숙했습니다. 함께 만드는 게 어색해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집에서 만들어요. 가족끼리요? 왜 함께 만들어야죠? 저는 설명했어요. 고려인들은 김장을 함께 하면서 공동체가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려인이 아니에요. 그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는 고려인이 아니에요. 당연한 말이었는데 저는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고려인 방식을 시도했어요. 주간 회의를 만들고 장학금 제도를 제안했죠. 하지만 참여율이 떨어졌습니다. 50명에서 20명으로 다시 10명으로 줄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흐마드 장로가 찾아왔습니다. 로시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왜 한국 방식으로 살아야 하죠? 저는 변명했어요. 이건 한국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아흐마드는 부드럽게 말했죠. 로시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날 밤 마을을 걸었습니다. 한 집 창문으로 세대가 함께 빵을 굽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가 반죽하고 어머니가 화덕을 지피고 아이들이 빵을 나르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던간족에게는 이미 그들만의 방식이 있었어요. 제가 할 일은 새로운 방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방식을 강화하는 거였죠. 다음 날 아흐마드를 찾아갔습니다. 던간족만의 방식이 뭔가요? 아흐마드가 설명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공동 예배 후 함께 식사해요. 각 가정이 빵을 가져오죠. 하지만 젊은이들이 참여를 안 해요. 빵 굽는 법을 몰라서요. 할머니들만 알거든요. 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들이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아흐마드의 눈이 빛났습니다. 2주 후 첫 수업이 열렸습니다. 5명의 할머니와 20명의 젊은이가 모였어요. 할머니들이 가르치고 젊은이들이 배웠죠.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할머니 한 분이 말했어요. 죽기 전에 손자에게 가르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녁 표도르 씨에게 전화했어요. 이제 진짜 배운 거네요. 각자의 길이 있다는 걸요. 표도르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던간족의 빵 수업은 매주 열렸어요. 20명으로 시작한 젊은이들이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제는 청년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빵을 구웠죠.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금요 예배에 다시 참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머니들과 함께 빵을 구우면서 공동체에 소속감이 생긴 거였어요. 아흐마드 장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로시 씨, 우리 마을 청년 실업률이
15% 떨어졌어요. 청년들이 빵집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전통을 아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인근 우즈베크족 마을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도와줄 수 있냐고요. 저는 레나와 함께 그 마을로 갔습니다. 우즈베크족 마을은 던간족보다 상황이 나았어요. 하지만 젊은 층과 노인층의 단절이 심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러시아어만 쓰고 노인들은 우즈베크어만 썼죠. 마을 이장 라시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즈베크족의 정체성은 음악이에요. 전통악기 두타르를 연주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배우지 않아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음악으로 세대를 연결하는 거죠.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두타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5명뿐이었지만 3개월 후 30명이 됐어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랑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했어요. 두타르 배우면서요.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고려인은 음식, 던간족은 빵, 우즈베크족은 음악. 매개체는 달랐지만 원리는 같았어요. 1년 후 카림 박사가 본부 실사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새마을을 돌아봤어요. 고려인의 김장, 던간족의 빵 수업, 우즈베크족의 음악 교실을요. 마지막 날 저녁 그가 말했습니다. 마르코, 처음엔 회의적이었네. 자네 보고서가 너무 감성적이었거든. 하지만 실제로 보니 이해가 되네. 숫자도 좋아. 던간족 청년 실업률 15% 감소, 우즈베크족 학교 중퇴율 20% 감소.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희망이네. 사람들 눈에서 희망을 봤어. 그건 숫자로 표현 안 되지.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실패를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고려인들이 가르쳐줬죠. 진실이 중요하다고요. 다음날 표도르 씨가 물었어요. 행복한가요? 네, 행복합니다. 표도르 씨는 미소 지었어요. 일은 그냥 일이에요. 중요한 건 사람이죠. 한 달 후 키르기스스탄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수민족 정책 자문을 요청했어요. 카림 박사가 말했습니다. 자네 모델이 주목받고 있네. 자네는 중요한 걸 발견했어. 개발은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한 건 물어본 것뿐이에요. 당신들의 정체성은 뭔가요? 그리고 귀 기울여 들은 거죠. 키르기스스탄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우슈토베를 다시 찾았습니다. 최엘레나 할머니를 만나고 싶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음식이 정체성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음식은 도구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80년간 우리가 지킨 건 희망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희망. 그게 답이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중앙아시아 소수민족 프로그램 책임자가 됐어요. 프로젝트는 12개 마을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슈토베를 가장 자주 찾았어요. 어느 봄날 한글학교에서 4세대 김치 담그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90대 할머니부터 10대 학생까지 100명이 모였어요. 할머니들이 배추를 다듬고 어머니들이 양념을 만들고 젊은이들이 버무렸습니다. 80년 전 강제 이주 열차에서 시작된 김치가 여기서 계속되고 있었어요. 최엘레나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2년 전보다 더 야위셨지만 여전히 눈빛은 또렷했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행복해요. 우리가 지킨 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할머니께 배운 게 다른 마을들에게도 전해졌어요. 던간족은 빵으로, 우즈베크족은 음악으로요. 점심시간에 한 소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엘레나예요. 최할머니 증손녀예요. 저는 오히려 할머니께 배웠어요. 엘레나는 웃었습니다. 저도 할머니께 배우고 있어요. 한글이랑 김치 담그는 법이요. 네가 배운 걸 또 다음 세대에 전하겠지? 물론이죠. 이게 우리니까요. 오후에 표도르 씨와 산책했습니다. 마을 뒤편 언덕을 올랐어요. 거기서 보면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죠. 2년 전 처음 왔을 때 기억나세요?
표도르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기억하죠.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이게 진짜인가 의심했죠. 이제는요? 이제는 믿어요. 희망의 힘을요. 표도르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80년간 지킨 건 김치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힘들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마을에 하나둘 불이 켜졌어요. 2년 전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실패한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배웠어요. 개발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알마티로 돌아가기 전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제가 감사해야죠. 할머니가 제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차에 올라타면서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김치 공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한글 학교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을 회관에서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80년 전 강제 이주 열차에 실렸던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내던져진 사람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한글을 가르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남았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던간족의 빵, 우즈베크족의 음악,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같았어요.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 함께 살아가려는 선택,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 알마티로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일은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공동체를 만날 거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울 겁니다. 15년 경력의 UN 직원에서 배우는 사람으로. 그게 제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우슈토베의 작은 마을, 80년 된 장독,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